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압구정 3구역 그 재건축 설계관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또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드리게 됐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압구정 3구역의 설계 기호 2번 해양건축 전시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소장님께서 정성우 소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해양건축에서 그 저번과는 다르게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멋지게 설계를 했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해양건축은 지난 1차 공모에서 그 조합원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받아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전혀 새로운 설계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준주거 용지와 이제 주거 용지를 하나의 통합 단지로 만들어서 13개 동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큰 이제 마당이 있는 7만 평의 큰 공원을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압구정역 사거리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압구정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문주입니다. 입구죠. 이쪽이요? 예. 네네네. 입구에서 시작해서 준주거 주거 지역을 전체로 아우르는 통합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안쪽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같이 보시죠. 네. 저희 해양건축은 세계 7위, 국내 1위 잘 아실 텐데요. 근본에 에럽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구조 설비 친환경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가와 협업을 했습니다. 이제 70층이 넘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제 초고층 건물은 구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튼튼할 뿐만 아니라 정주성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에럽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제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더 큰 집, 분양 면적을 세대당 평균 11.6평을 증가했고요. 아, 그렇게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넓은 단지, 7만 평의 큰 마당을, 큰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치, 그 분양 면적이 증가한 증가분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17.4억 원 상승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 설명드리면은 지난번 그 1차 공모 때는 조합원 분양분을 이렇게 주거 용지에 이제 집중해서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분리 단지였는데 주거 용지와 준주거 용지를 합치면은 좋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선 대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조합원님의 대지 지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분양 면적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주동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은 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압구정 3구역이 초역세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압구정역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준주거 지역을 일반 분양으로 하면 압구정 3구역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초역세권이 준주거 용지는 초역세권이 되겠지만 주거 용지는 그냥 일반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런 통합 단지가 되면 단지 전체가 하나의 단지여서 초역세권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역세권에 이제 백세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명품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역세권과 상업 시설의 이제 을 선호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역세권 준주거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그쪽으로 있고, 들어오겠죠. 또 한강 직면이나 이제 조용한 곳을 선호하신다면 여기 주거 지역에 안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조합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네요. 단지 그렇습니다. 자체가 커지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면은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할 거거든요. 평형이나 위치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제안드리는 그 기준 안에서 조금씩은 조정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을 선호하시면은 역세권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역세권이 아니라 조용한 곳을 원하시면 그런 부분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고, 준주거 용지에 대한 이제 면적도 뭐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모형 보시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형이구나. 여기가 이제 압구정 아트리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단지의 입구, 이제 새로운 문주인 것이죠. 이쪽을 보시겠어요? 주거 용지가 이제 8m 들어 올려져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준주거 용지도 8m가 들어 올려져 있어서 네. 그 8m 레벨에서 데크로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위로 데크로 해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통합된 단지로 작동을 하고요. 네. 여기에 있는 부대 시설이나 네. 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네. 관리비도 네. 통합해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네. 토지 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네네. 준주거 용지와 주거 용지의 대지 면적을 합해서 네. 예, 그 세대 면적 비율로 해서 분배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토지 대지 지분이 분배가 예. 될 것이고 예. 그러면 모든 세대는 네. 주거 용지의 지분과 준주거 지분이 용지의, 예, 같이 지분이 있겠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조합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쪽으로 조합원이 가더라도 준주거는 조합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다 같은 조합원이니까 땅도 같이 공유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네. 단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갖는 아파트 단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상복합이냐 아파트냐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하나의 단지의 이제 아파트인 것인데 네. 여기는 이제 마당이 좀 더 넓고 한강에 이제 가까운 부분이고 네. 여기는 이제 초역세권이면서 네. 밑에 이제 상업시설의 편의성이 있는 것인데 네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호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하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편의시설들 좋아하는 뭐 젊은 분들이나 예, 예. 이런 분들은 또 이쪽을 선호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재건축 전과 재건축 후의 평형 배치 모습인데요. 네. 현재 있는 이제 각 차수별 배치도와 이제 평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0평대, 네. 40평대, 각 50평대, 평형별로 60평대 자세히 나와 있네요. 되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후의 모습인데 네. 통합 단지를 만들고 일반 분양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네네. 분양분을 조합원님의 분양 면적으로 드리면은 네. 면적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평균 11.6평이 증가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10평이라고 이제 치면 네. 일반 분양을 10평을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7억, 8억 정도 그렇죠. 되겠죠. 10평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합원님이 이제 10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취득하시고 네. 입주하면은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건 1.5억이냐, 2억이냐 네. 그런 그렇죠. 논의가 있잖아요. 그 이상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1.5억이면은 네. 11.6평에 1.5억이면 네. 기본적으로 17.4억의 상승이 있다. 이것은 이제 면적 증가에 따른 네. 상승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면적도 이제 더한다면 40억 이상의 이제 그 자산 가치 상승의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네. 준주거 그러니까 주거용지와 주거용지를 통합해서 네. 토지의 면적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일반 분양수를 줄임으로 해서 네네네. 세대수를 줄어지니까 네. 면적이 늘어나고 늘어나겠죠. 주동수는 줄고 네네. 그래서 넓은 마당이 또 생길 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임대주택과 이제 일반 주택이 네. 여기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소셜 믹스 같은 네. 임대 공급 그 이제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충족해서 네.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궁금한 게 예, 예. 지금 일반 분양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럼 또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비용 문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또 궁금하시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일반 분양을 많이 할수록 수익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설명으로는 그러면은 과감하게 일반 분양을 안 하고 기 늘어나는 거를 조합원들에게 드리겠다. 그러면은 그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건지 또 궁금해하실 것 예, 같은데. 뭐 일반 분양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화 이제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공사비를 절감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동수가 네. 저희는 이제 상당히 적죠. 네네. 그러니까 동수가 적은 부분도 이제 공사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코어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지를 8m를 들어 올렸으니까 준주거 용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러면은 지하의 구토량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공사비 절감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상업시설이 47,000평 정도가 있는데, 네. 47,000평이 네. 뭐 준주거 지역에도 있고, 여기 서측 상업가로나 네네. 단지 중앙부하고 이제 공공보행 통로 면에 네네.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여기 준주거 지역 하부에 네. 여의도의 IFC몰, 뭐 네. 삼성역의 코엑스몰 같은 지하 쇼핑몰 개념의 대형 상업시설을 계획을 네네. 했습니다. 해양건축이 대형 상업시설 또 전문가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그 역세권의 특성을 활용해서 네.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형 유통사에게 통매각을 해서 네네네. 하면은 분담금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분담금의 세대당 평균 8.8억 원, 일반 네. 분양까지 포함하면 8.9억 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족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를 상업시설을 통해 가지고 특화해 가지고 분양 매출로서 예, 예.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차수별 이제 평형 증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13차, 14차, 10차, 네. 5차, 3차가 있으신데 네, 네. 보시면은 현재 있는 위치에 이제 거의 준해서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역세권이나 저희가 그 한강 직면 세대가 전체 세대의 65% 2,540세대를 계획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러니까 한강 조망에 대한 기회도 더 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자리 재건축도 충족하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맥락으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40평대는 50평대로 증가하고 네. 50평대는 60평대로 증가하는데 보시면은 현재 있는 위치는 얼추 맞으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과 네.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대로라면은 최소한 10평 이상은 늘어나는 거네요. 기존 조합원분들이. 예, 그렇죠. 평균 네네. 11.6평 증가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한 걸로는 4.7억 원 정도 평균 네.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11.6평이 증가하면서 4억 7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네네. 평당 한 4천만 원의 분양받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평이 늘어났는데요. 11.7평. 그리고 이제 입주 후에는 뭐 1억 5천이냐 네. 2억이냐라는 이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3억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13개 동으로 이제 위에서 딱 본 구성되어 모습이네요. 있고요. 여기 네. 지금 엄청나게 넓은 이제 마당이 있습니다. 네. 선릉공원이 7만 2천 평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7만 평의 큰 공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아파트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가 중앙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예. 그 기존 아파트들 빡빡한 아파트들보다 봤을 때 예. 한강 조망도 되고 단지 내 조망도 되고 조경 조망도 되고 요 아래는 시티뷰도 되고 뭐 굉장히 조망이 다양할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네. 기존에는 한강 조망이냐 네. 시티 조망이냐밖에 둘 중에 하나죠. 없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7만 평의 큰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원 조망을 새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이제 주동 배치가 이제 좀 빽빽이 있다 보면은 네네. 한강을 본다 하더라도 앞동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는 상황이잖아요. 뭐 네. 시티 조망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저희는 이제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시티는 시티대로 네네. 그 한강은 한강대로 조망이 열린 네. 조망이 가능한 것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투시도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단지의 문주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아트리움인데요. 여기가 예. 아파트의 얼굴이네요. 입구. 예, 입구입니다. 그렇죠, 문주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보행자를 위한 입구인데 여기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플러스 네. 8레벨인데 네네. 이 너머로 이런 그 이제 마당이 네. 펼쳐집니다. 어. 예. 그리고 네. 이제 차량 진출 입구는 이제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6개소로 이제 분산 배치가 돼 있고 중주거 네네. 지역은 2개로 분산 배치가 돼 있는데 네. 통합 단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하 네. 주차장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모습인가요, 여기가? 예. 다 연결이 되는 여기는 이제 거죠? 지하 1층 모습이고 지하 여기는 1층이고. 상가의 모습인데요. 네네네. 그 아래쪽에 주차장에서는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네. 하나의 단지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부대 시설도 같이 사용하시고 주차장도 네. 같이 사용하시고 관리비도 통합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라고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리고 그 네. 뭐 부동산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잠실 엘스나 리첸츠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큰 단지잖아요. 네. 그 단지에 보면은 이제 어느 부분은 이제 초역세권이고 어느 부분은 이제 한강뷰인데 그렇죠. 보면은 거래량이나 어떤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이 초역세권 부분이 한강뷰 못지않게 오히려 더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무시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렇지만 네. 선호에 따라서 역세권을 원하실 수도 있고 한강 조망이나 이제 단지 내부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네. 재설계를 한 부분이 이런 배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기존 아파트는 세대 간벽이 있습니다. 세대 그렇죠. 간벽이 있어서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가 있죠. 네. 층간 소음을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웃 간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네네. 것인데 세대 간벽이 있어서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네. 저희는 각 세대를 분리시켰습니다. 띄워놓은 것이죠.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세대 간벽이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아파트의 편리함과 네. 단독주택의 독립성, 프라이버시가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단독주택형 아파트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네. 저희가 이제 코어 부분도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네. 여기 보시면 각 세대마다 네. 전용 엘리베이터 홀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세대는 여기 엘리베이터, 네네. 이쪽 세대는 여기 엘리베이터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세대 2 전용 엘리베이터 홀로 해서 네네. 여기서도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하고 네. 대기 시간과 접근 동선에 대한 네. 부분도 한 라인에서만 기다리니까 네네. 짧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웨이나 이제 그 이제 이삿짐을 이제 옮기는 화물 엘리베이터나 이런 네. 그 쓰레기 설비들은 네.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네. 각 세대하고는 좀 동선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 역시 이 부분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예. 단독주택형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세대 전면 실내 정원 해가지고 예. 각 그 세대 중간에 이런 그 정원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 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엘리베이터 홀이 네. 보통 아파트들 보면은 그냥 창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저희는 이런 실내 정원이 있으니까는 네. 자연 채광도 되고 자연 네. 환기도 되는 아주 네. 쾌적한 엘리베이터 홀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이제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뭐 이슈가 있는데 네. 이제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르면은 네. 공동주택의 그 지상층에 설치되는 네네. 뭐 기계실이나 이제 조경 시설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이제 제외가 돼 있고, 이건 조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한 프로젝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 지금 있습니까? 예, 갤러리아 포레와 레미안 용산도 센트럴에 이런 엘리베이터 홀에 면해 있는 이제 조경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입주부님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예. 생소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심의 진행하면서도 예. 이런 그 엘리베이터 네. 홀에 네. 그 어떤 자연 환기, 네. 그 자연 채광, 네. 쾌적성 이 얘기 지금 엄청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족한 네네.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이 뭐 예를 들어 뭐 40평대는 뭐 하나 A 타입이 있고 네. 뭐 50평형은 B 타입이 있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모든 평형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주거 타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라스 하우스 타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준층 그 중간층에 있는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단독주택형 하우스가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워가 상부분이 셋백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중정 타입이 있는 펜트하우스형이 있고 최상층에 저희가 이제 이것과 이제 구별해서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하이퍼 펜트하우스라고 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40평형이건 50평형이건 60평형이건 모든 평형에서 이런 테라스 하우스형, 단독주택형, 펜트하우스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층별로 각 평형이 다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증가된 면적으로 하면 이제 40평형, 50평형, 60평형인데 네. 한강 조망이나 네. 시티 조망 네. 그리고 이제 학세권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골고루 이제 배치를 하면서 네네. 한 층 안에는 2개 정도 3개 뭐 많으면 4개의 평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런 단독주택형 아파트로 설계를 해서 네.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이웃 간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교류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별 그러니까 네. 커뮤니티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형 시설들,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네. 그리고 올데이 다이닝 같은 네. 시설들이 가운데 있어서 네. 접근에 대한 어떤 그 균일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고 네. 거기에 네. 여기 두 동항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동별 커뮤니티입니다. 여기는 이용 빈도가 높은 피트니스, 골프, 네. 사우나,
독서실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네. 예, 여기가 이제 동별 커뮤니티의 이제 모습이고 이게 각 동에 또 있네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동을 녹슨 연결해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중앙 커뮤니티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동별 피트니스 네. 그 커뮤니티 피트니스 네네. 이제 또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업 시설인데요. 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주거 지역에는 이제 지상의 면에 있는 이제 가로형 상가도 있고 네. 지하에 이제 대형 쇼핑몰이 그 대형 상업 시설이 있고요. 네. 그 서측에 F&B 상업가로가 있고 음.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 통로 면에서 이제 상가가 있고 네. 중앙 부분에 상가가 있어서 네. 이제 상가 조합원님들도 이제 A급지에서 이제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고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런 그 이제 IFC 몰의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네. 이제 대형 상업 시설이 있는데요. 요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상업 시설은 단순히 그 저희가 이제 4만 평 정도의 이제 상업 시설인데 네. 뭐 10평 뭐 15평에서 잘게 쪼개는 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맥락이 아니라 네. 그 이제 몰로서 그 작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대형 유통사에 매각하는 방법을 네네네.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형 그 단위 세대 모형이 있는데 네. 평면도죠. 특징적인 네.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 네. 지금 43평형에 보면 이게 제일 작은 건가요? 가장 작은 겁니다. 예,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테라스 하우스형이 있고 네. 펜트하우스형이 있고 이제 단독주택형의 이제 코너형, 네. 윙형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50평형대도 그렇고 60평형대도 그렇고 모든 평형이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형, 펜트하우스형, 단독주택형의 코너형, 윙형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단위 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환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마통풍 구조이고 네. 저희는 모든 주방이 외기의 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 환기를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아, 자연 환기가 자연 환기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여기도 주방이 외기의 면에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주방이 이제 외기의 면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쪽으로 다 차단될 예. 수 있게 개방을 할 수 예, 있게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세대 1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예.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모형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모형은 네. 특징적인 것을 저희가 만든 것인데 네. 조합원님들이 네. 이 아래에 있는 네. 요 평면도를 아주 관심 있어 하십니다. 76평형.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고를까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예, 예, 119평형, 108평형, 예. 113평형.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네. 여기는 이제 네. 76평형인데 실사용 실사용 면적이 100평을 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분양 면적은 63평형. 예, 그렇습니다. 76평형, 76평형. 예, 76평만 해도 타입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테라스 하우스형, 펜트하우스형, 단독주택형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윙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요. 네네.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3면 개방의 그 LTK의 구조고 3면이 열려 있으니까 발코니 면적이 많겠죠. 네. 그러면 서비스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용 면적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늘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님들이 네. 여기는 평면하고 여기는 투시더 보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견주어 보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타워에 네. 저층에 이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 부분이 테라스 하우스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거기가 20층까지죠. 여기가 이제 강변 디자인 특화 구간이면서 네네. 저희가 그 단위 세대는 또 특화를 한 것이고요. 네네. 여기가 이제 동별 커뮤니티가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두 이렇게. 개 타워를 연결한 저층부에 그런 예, 동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기본적인 시설을 이용하는데 멀리 안 가도 되는 거네요.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다 웬만한 건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설계를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통합을 해서 토지 지분을 크게 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줄여서 조합원님의 분양 면적을 최대한 네. 늘리고 그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를 더 얻으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동수가 줄어든 만큼 큰 마당, 네. 7만 평의 큰 공원을 갖는 아주 쾌적한 단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그때도 멋있었지만은 이번에 설명을 드리니까 좀 더 조합원분들 니즈에 맞게끔 또 조합원분들 이게 부합하는 게 뭔지 많이 연구를 하신
그런 노력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멋진 이런 설계안을 봤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우리 또 조합원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차 공모 때 조합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경청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재설계를 이제 한 것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뭐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당선이 되면은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평형과 위치 그리고 방 개수나 이런 뭐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조합원님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만들어서 정비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합원님들 이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설계안은 해안이 좋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정말 실현이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한자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지난 1차 공모하고 이제 근본 공모와 이제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며칠 전에 이제 상대사가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1차 내용에 대한 부분이 번복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님들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계획안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잘 보시면서 어떤 설계안이 조합원님께 이제 더 좋고 앞으로 이제 어떤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진 현대아파트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